제 경성대 백화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진 토론을 할 것으로 개정되어 있지 않았고, 국방대 김충 교수님 오시기로 하셨는데, 잠깐 착오가 있어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김충 교수님이 이제 토론을 할 내용을 좀 적어놓으셨는데, 사실 저도 너무 장황하고 지루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봉준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박근영 자신의 개인사에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불행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민족사를 관점에서 박근영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교훈하고 싶습니다. 또 김일성도 개인적으로 보면 불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변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박근영 때문에 어떤 수많은 폭동들이 있습니다. 대구 폭동, 4.3 제주, 그죠? 그리고 여순반환 사건까지.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박근영의 지시에서 유교가 일어난 이후에는 유교 자체가 자기가 이제 조선인민군의 사령관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친의 원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영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족사적 관점에서는 추호의 동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민족 앞에 대역죄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박근영의 강령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러니까 6.25 이후에 여러 사건에 지금 조홍환도 남로당원이 아닌가 생각되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좌파들의 대국격으로 행사하는 사람들도 이 남로당의 잔재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 박근영이 했던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폭력 선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전교조나 이면년 이런 민노총의 핵심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반공약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백화진 교수님께서 이 박화련 남로당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엄정한 역사가로서 특히 남로당 활동, 6.25 고발 이거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이 그런 문제에 대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합니다. 이 정부 역사를 보면 1919년에 건국한 게 맞고, 국가의 역사를 보면 1919년에 건국한 게 맞다. 그러면 귀하는 한국의 역사를 민족의 역사로 볼 것인지 국가 역사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각자의 불가능한 의미가 존재된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민족상서의 역사의 계산이 무엇인가?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전쟁 개전 전에 1949년부터 49년에 이르기까지 박하련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충동의 애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찬밥을 먹어야 하는 것인가, 내가 부동의 민주주의 공산주의자인데 이렇게 후대
것이고 스타린과의 면접에서도 또는 김일성과의 대담에서도 남한을 들어가는 총선과 함께 80만 남로당이 80만 남로당이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박근혜는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자기가 북한에서 수지적으로 자기한 없다는 체념이 결국 일반으로 특별히 주관적으로 몰고 가는 데에 정권이 정권에서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30만 명이 동의한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몰라서 이게요. 80만 명이 이게요. 소리가 너무 크게 해주세요. 크게. 소리 안 들립니다. 이렇게 80만 명이 공개하리라는 그것이 옥함이었습니다. 한국은 게리라전을 하기에 대단히 정신이 않습니다. 게리라전을 하려면 첫째는 테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익히지 않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숨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강추위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민중적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익히지 않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리산일 때 소백산은 사고서 빨치산이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단히 소박한 생각을,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저로서 역사의 과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김일성이 그걸 죽인 것이 잘한 짓이냐 잘못한 짓이냐 여부를 떠나서 한국전쟁에 대해서 박헌영한테 일정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그리고 그 조선전파 조선전파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사람 잘 모릅니다. 우리가 박헌영에 대해서 잘못을 따질 때 그거는 노회의 문제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박헌영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박헌영은 이제 끊임없이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면서 우리 민족들의 끊임없는 피를 흘리게 한 그런 원흉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앙심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앙심을 품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지금 수많은 범죄자를 어릴 때 다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범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릴 때 불우했지만 그걸 거꾸에서 자살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우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방을 준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평가를 할 때 개인의 불행을 가지고서 모든 죄악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래서 아까 발제하실 때 논점이 지나치게 개인에 대한 동정적인 마음이 발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박헌영이가 조선대사사 사건
문제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말한 적도 없고 조선정상사 사건은 이것에서 한국인을 악마화하는 역사를 다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에 있었던 3대 폭력 보면 대구 사건, 수순절 사건, 진수 사건 사건, 한국의 지식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그 당시에 남한의 치안 조직에 대해서 수순절, 제주 4.3 대구 폭력을 시위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았고 제주 4.3의 경우에서는 분명히 남원당이 개입했으리라는 김다삼이 본수의 그렇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 피해에 대해서 한국의 지시, 남노랑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여수춘천 사건이라는 시위를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중대가 말하는 이제 조선을 생각했습니다. 주의 문제는 별개하고 별개라고 여수춘천 사건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토론하셨는데요. 토론을 이어가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뒤이어서 전쟁 중 북한의 인력 동원, 의용군 실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동서대학교 남일재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